네, 오늘은 시험 보고 나서 멘탈 잡는 거 한번 좀 잡담을 해보겠습니다. 토익이 생각보다 이제 멘탈이 많이 흔들리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토익 시험만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이제 토익 시험을 그러니까 관문처럼 이거 빨리 끝내고 다른 거 해야 되는 사람들, 특히 취준생들 이거 빨리 끝내고 다른 거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밀린다? 다른 거 계속 밀리죠. 멘탈 나갑니다. 네. 그래서 힘들다. 그리고 토익 후기가 좀 함정이 많아요. 이게 대부분 2달이면 다 된대. 한 900까지 되는데 2달이면 다 된다는데. 근데 이게 각자 시작점이 매우 달라서 측정을 객관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그런 후기들만 돌아다닙니다. 달콤한 후기들만.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2가지 이유 때문에 멘탈이 생각보다 많이 흔들린다. 근데 조금 생각을 좀 바꾸시면 조금 편한 게 뭐냐면, 어차피 영어는 언어 습득이고 이제 언어 습득이 단기간에 된다고 아무도 생각 안 하는데, 이상하게 토익이 영어인데 단기간에 그냥 당연히 가능하다,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토익도 영어라서 꾸준히 오래 사용한 사람한테는 이기는 게 참 어려워요. 물론 단기간에 850에서 900 이 정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것도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꾸준히 오래 다져야 되는 공부라는 것 자체는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너무 표면적인 것만 보고 좀 멘탈이 흔들리는 거를 좀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수로 아깝게 틀리는 게 꼭 있어요. 물론 객관식 시험에서 실수가 어디 있어요, 그죠? 보기가 5개도 아니고 4개밖에 안 되는데 실수가 어딨냐? 알죠. 아는데 열받는 거지 그냥. 그래서 더 열받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개인적으로 이제 공부 범위 설정을 다시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오답선지를 내가 어디까지 공부를 하고 있나, 그게 시험장 가서 사실 막 틀려보고 괴로워하면 더 이게 확실히 보이거든요. 다음에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쉽다고 생각하는, 강사도 쉽다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게 나한테는 정말 익숙하지 않은 게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럴 때는 그 실수라는 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확실히 보면 아깝게 틀리는 게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의 정답과 그 오답 사이의 간극을 조금씩 더 넓히는 거죠. 이거를 넓히는 가장 손쉬운 요령은 당연히 예문입니다. 예문 무조건. 왜냐면 보통 이런 경우가 단어 자체 뜻보다는 쓰임새가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뭐 이건 개인차가 있으니까 아무튼. 다음으로는 이제 총체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시간 부족한 거죠. 항상 그렇죠. 단어를 아예 모를 경우, 그리고 함축 의미가 파악이 안 될 경우, 그리고 이제 불가항력적인 시험장 빌런들. 그러니까 엄청 신경이 쓰이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차이 많이 납니다, 이거. 근데 이건 정말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집중력 저하. 특히 LC 하는데 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진짜 내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질 만큼. 근데 LC 듣는데 딴 생각이 난다? 문제가 어려우면 보통 딴 생각이 납니다. 이런 거는. 문제가 쉬우면 딴 생각이 안 나요. 다 들리니까. 근데 어떻게 문제를 다 쉽게 만드냐? 더 어렵죠. 그래서 그거를 실전 연습을 하냐, 아니면 단어 공부를 하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 단어 공부에서 더 힘을 쏟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단어 공부를 통해서 해결이 되거든요, 이게. 단어 모르는 거 당연히 해결되고요. 시간 부족한 거 단어를 알아서 독해가 빨라지면 해결됩니다. 그리고 내가 집중력 저하도 문제가 어려워서 몰라서 이게 집중력이 떨어지는 건데, 이게 해결이 되잖아요? 그럼 빌런도 옆에 있는데도 퇴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중력으로 뚫을 수 있어요. 물론 너무 심한 거는 감독관한테 말을 해야겠지만, 그리고 결론적으로 함축 의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내가 여유가 생겨야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정답을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급하게 풀면 정말 뻔히 보이는 것도 넘기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단어를 공부를 착실하게 하는 것으로 대부분 이 총체적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험 결과를 좀 기다리지 않는다입니다. 기다리는 것 자체가 되게 멘탈을 약화시켜요. 다음 주 또 늦게 뜨잖아요. 다음 주 수요일인가에 뜨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점수가 이건 진짜 안 봐도 비디오다. 내가 무조건 또 봐야 돼. 그러면 그 2주 동안 또 공부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오를까? 그래서 일주일은 좀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내가 했던 거를 그냥 정리하는 공부를 자꾸 하게 됩니다. 왜 시간 없거든. 어차피 이제 방학 끝나니까 이거 끝내야 되거든, 이거. 그래서 할 수 없다. 정리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자꾸 더 안 올라요. 그래서 아예 점수 상승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2주만이라도. 그리고 생각보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면 2주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충분히 점수도 많이 올릴 수가 있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보통 800점까지는 파트 2, 5, 그리고 파트 7에서 900점까지는 틀린 유형과 실전 연습을 같이 병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뭐 홍보 아닌 홍보인데, 멘탈이 잘 잡히지 않을 때는 놀더라도, 사실 유튜브 보는 것도 노는 거잖아요. 근데 놀더라도 이왕이면 내가 하고 있는 그 공부와 관련된 데 와서 편안하게 그냥 공부라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와서 아, 저런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들으면서 조금 공감을 하는 거죠. 그럼 조금 더 가라앉습니다. 이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휴식을 할 때는, 그러니까 시험을 보고 나서는 그 휴식도 강중약이 있잖아요. 강중약. 뭐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신다. 강으로 쉬는 거고. 그냥 카페를 간다. 아니면 뭐 게임한다. 영화 본다. 중. 가볍게 산책한다. 또는 그냥 토익과 관련된 유튜브 또는 영어와 관련된 뭐 그런 걸 보면서 가볍게 그냥 쉰다. 뭐 이 정도. 이 정도로 쉬면서 좀 멘탈을 회복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